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모님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거 얘기해 볼게요. 약사님, 우리의 키 크는 영양제 뭐 먹이면 좋아요? 네, 이지인이요. 근데 저 솔직히 말할게요. 마트 가면 인터넷 검색하면 키 크는 영양제가 진짜 넘쳐나잖아요. 의사, 약사가 공동 개발, 특허 성분, HACCP 인증, 이런 거 막 써 있고. 근데 저 9년째 약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요. 좋은 말은 다 써 있는데 논문 얘기를 안 해요. 오늘은 딱 2가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저 마케팅 문구들이 왜 믿으면 안 되는지. 2번째, 그럼 실제로 논문은 뭐라고 하는지. 영양제 사기 전에 이것만 알아도 돈 버는 거예요. 자, 시작해봐요. 1부, 이 문구가 보이면 일단 멈춰라. 의사, 약사 공동 개발. 의사, 약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이래. 이거 들으면 왠지 믿음직하죠? 근데 잠깐 생각해봐요. 광고라는 게 뭐예요? 돈 받고 좋다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연예인이 광고하면 그 제품이 진짜 좋아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광고비 받았으니까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의사, 약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영양제 회사에서 저한테 돈을 줄 테니까 이 제품 좋아요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면 저도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성분 검토해봤는데 별로인데도 돈 받으면 좋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 제품의 효능을 보장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의사, 약사 공동 개발이라는 문구는 그냥 그 제품 마케팅에 전문가 이름을 빌려온 거예요. 그 전문가가 진심으로 효과를 보장하는 건지 아니면 광고 계약서에 사인한 건지 소비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포장지에 있다고 해서 효능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어요. 특허 성분. 특허 성분이래. 뭔가 특별한 거 아니야? 이것도 오해가 많아요. 특허는 뭘 증명하냐면요. 이 조합이나 제조 방법이 새롭다는 걸 증명해요. 효과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특허청은 효능을 심사하지 않아요. 새로운 방법인지, 기존에 없던 조합인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도 없는 성분을 특이한 방식으로 조합해도 특허는 받을 수 있어요. 특허 번호가 있다는 건 우리 방식이 독창적이다는 거지 우리 제품이 키를 크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효과 증거는 임상시험이에요. 논문이에요. 특허 번호가 아니에요. 햇습 인증. 이게 사실 제일 많이 오해받는 거예요. 햇습 마크 보면 뭔가 효능까지 검증된 것 같잖아요. 근데 햇습이 뭔지 정확히 알면 얘기가 달라져요. 햇습은 한국말로 하면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이 공장에서 만들 때 위생적으로 만들었다는 인증이에요. 병원균이 없고 이물질이 없고 제조 과정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인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 먹던 불량식품 기억하세요? 아폴로, 쫀득이. 그거 햇습 인증받은 공장에서 만들면 이 마크 붙어요. 위생적으로 만든다는 건 당연한 기준이지 그게 키를 키워주는 마법가루라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위생관리 인증이랑 효능 인증은 완전히 별개예요. 자, 이 3가지 정리해볼게요. 의사, 약사 공동개발, 관여 정도가 불분명, 임상효과와 무관. 특허 성분, 독창성 증명이지 효과 증명이 아님. 햇습 인증, 위생 인증이지 효능 인증이 아님. 이 3가지가 전부 다 포장지에 있어도 실제로 키에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진짜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고요? 임상시험이에요. 논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마케팅이에요. 2부, 그럼 논문은 실제로 뭐라고 하냐? 자, 이제 진짜 얘기해 볼게요. 일단 시작 전에 한 가지 전제를 깔고 가야 해요. 키 크게 해주는 마법의 영양제는 없어요. 근데 키 크는 것을 방해하는 결핍을 채워주는 영양소는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없는 걸 채워주는 것. 이미 충분한데 더 넣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고 들어요. 퀴즈 하나. 아이 158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실험을 8개나 모아서 분석했더니 어떤 영양소 하나가 아이 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나왔을까요? 정답은 아연이에요. 2023년에 BMC 피디애트릭스라는 저널에 실린 메타 분석인데요. 결과가 꽤 인상적이에요. 아연을 보충한 그룹이 안 한 그룹보다 평균 0.9cm 더 컸어요. 0.9cm밖에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6에서 28주짜리 단기 실험 결과거든요. 1년도 채 안 됐는데 0.9cm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연이 키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논문에 나와요.
아연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고 IGF-1이라는 성장 인자까지 올려준대요. IGF-1이 뭐냐고요? 이 IGF-1이라는 놈은요, 쉽게 말해서 성장판 문을 두드리는 배달기사님이에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몸에 들어와도 이 기사님이 배달 신호를 안 주면 키가 안 커요. 아연은 이 기사님을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연료인 셈이죠. 근데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이 효과는 아연이 부족한 아이한테서 제일 잘 나타났어요. 지금 아이가 아연을 충분히 먹고 있다면 추가로 먹인다고 키가 더 크진 않아요. 아연이 많이 든 음식이 뭔지 아세요? 소고기, 굴, 콩, 견과류 이런 것들인데 사실 편식하는 아이들은 아연이 부족한 경우가 꽤 많아요. 두 번째, 비타민 D. 두 번째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원래 뼈 건강이랑 연결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키랑도 관련이 있냐고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예요. 2025년에 나온 리뷰 논문이 있어요. 2000년부터 2024년 사이에 나온 논문 34개를 다 모아서 분석한 건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제대로 단단해지질 못하고 뼈가 약해지면 성장판이 엉망이 돼요. 성장판이 엉망이 되면 키가 안 크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배달기사님 기억하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 기사님도 힘을 못 써요. IGF-1이 낮아지고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게 심각한 결핍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짝 부족한 수준, 그러니까 결핍이라고 진단받진 않았지만 충분하지도 않은 수준에서도 조용히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무서운 게 이게 증상이 없어요. 아이가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아이들 비타민 D 수치 어떨 것 같아요? 실내 생활 많고 학원 다니고 햇빛 볼 시간이 없잖아요. 통계를 보면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일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 단백질과 칼슘. 세 번째는 단백질과 칼슘이에요. 약사님, 그냥 우유 많이 먹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반은 맞아요. 2023년에 나온 메타 분석이 있어요. 3세에서 18세 사이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된 21개 무작위 대조 실험을 통합 분석한 건데 유제품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키가 0.21cm 더 컸어요. 왜냐면 우유 안에 든 단백질이 간에서 또 그 배달기사님을 자극하거든요. 아연, 비타민 D, 단백질, 칼슘. 이 네 가지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 같은 배달기사님을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요즘 아이들 우유 많이 안 마시잖아요. 이온 음료 마시고 탄산음료 마시고. 칼슘 섭취가 부족한 아이에게 유제품은 진짜 의미 있는 선택일 수 있어요. 3부, 반대로 키 성장에 방해하는 것들. 자, 이제 반대 얘기해 볼게요. 뭘 먹으면 키가 안 크냐는 건데 여기도 논문이 있어요. 초콜릿이나 과자 많이 먹으면 왠지 키가 안 클 것 같잖아요. 그 왠지에 실제로 근거가 있더라고요. 공장 음식, 직접 경로. 2023년에 발표된 에콰도르 아동 코호트 연구가 있어요. 아이들 125명을 추적해봤더니 가공식품을 하루 4에서 12번 먹는 아이들이 하루 0에서 1번 먹는 아이들에 비해 키가 작을 위험이 무려 3.07배 높았어요. 3배예요, 3배. 브라질에서 나온 대규모 출생 코호트 연구도 비슷한 결론이에요. 2에서 4세 아이들을 추적해봤더니 가공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신장 연령 점수가 반비례 관계였어요. 초가공식품, 말이 좀 어렵죠? 그냥 공장 냄새 팍팍 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세요. 편의점 도시락, 소시지, 햄, 과자 같은 거요. 이런 애들은 덩치만 채우지 뼈를 키울 영양가는 별로 없거든요. 아연도 없고 비타민 D도 없어요. 근데 이걸 배가 부를 만큼 먹으면 정작 고기, 유제품, 채소 먹을 배가 없어지잖아요. 아까 그 배달기사님한테 연료를 못 주는 거예요. 공장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 공장 음식이 좋은 걸 밀어내는 게 나쁜 거예요. 이게 논문이 실제로 하는 얘기예요. 당류 음료, 성장판 경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콜라,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 이런 당류 음료는 키에 훨씬 더 직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쳐요. 대만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당류 음료를 많이 마시는 여자아이일수록 조기 사춘기 위험이 올라갔어요. 그것도 마시는 양에 비례해서요. 왜 이게 무서우냐면 성장판은 한 번 닫히면 끝이거든요. 돈을 수천만 원 써다 부어도 다시 못 열려요. 성장판은 사춘기가 끝나면서 닫혀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일찍 올수록 성장판도 일찍 닫히고 키가 자랄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당이 높은 음식이 인슐린을 자극하고 과도한 인슐린이 성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서 사춘기를 앞당기는 경로가 있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해요. 콜라 한 캔이 직접적으로 키를 못 크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매일 꾸준히 습관적으로 마시면 아이 몸 안에서 조용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마케팅 문구 3가지는 이제 그냥 넘기세요. 의사 약사 공동 개발은 관여 정도가 불분명하고 임상 효과와 무관하고, 특허 성분은 독창성 증명이지 효능 증명이 아니고, 합컵 인증은 위생 인증이지 효능 인증이 아니에요. 아폴로 쫀득이도 합컵 받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진짜 근거가 있는 영양소는 아연, 비타민 D, 단백질, 칼슘. 이 4가지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성장판 배달기사님, IGF-1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결핍이 있는 아이한테서 특히 효과가 나타났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건 공장 음식과 당류 음료. 공장 음식은 좋은 영양소를 밀어내고 당류 음료는 사춘기를 앞당겨서 성장판을 일찍 닫을 수 있어요. 동네 약국에서 수만 명의 부모님을 상담하며 느낀 제 진심인데요. 포장지 화려한 영양제에 돈 쓰지 마시고 아연, 비타민 D처럼 논문으로 근거가 쌓인 성분들, 약국에서 직접 확인하고 고르세요. 성분 보는 법 모르겠으면 약사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수십만 원짜리 키 영양제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논문 들고 돌아올게요.